제가 전에 골다공증과 칼슘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칼슘에 눈이 달려서 뼈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신장에서 신석이 되고 어깨에서 석회성 근염을 유발하고 콜라겐도 마찬가지죠.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요즘 피부 탄력과 건강을 위한 콜라겐 제품이 아주 선풍적인 인기인데요. 먹는 콜라겐도 있고 심지어 바르는 콜라겐 제품도 있죠. 과연 콜라겐을 먹고 바르면 피부 건강에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콜라겐이 뭔지부터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콜라겐은 한마디로 말하면 동물성 섬유 단백질입니다. 식물의 섬유는 탄수화물이죠. 차전자 껍질이나 현미 껍질, 다시마 같은 해조류에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의 섬유질은 단백질이죠. 우리가 옷을 만드는 섬유도 식물성과 동물성으로 나뉘는데요. 식물성 섬유는 탄수화물인 셀룰로스로 만들어져 있죠. 목화로 만드는 면, 마에서 뽑아내는 모시, 린넨 등이 있죠. 동물성 섬유는 주로 동물의 털에서 추출합니다. 양의 털을 깎아서 섬유로 만든 것이 울 섬유죠. 또 누에고치에서 뽑은 섬유는 실크, 비단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동물성 섬유는 모두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콜라겐이 바로 이런 동물성 섬유 단백질입니다. 그럼 콜라겐은 어디서 생겨나는 걸까요? 우리가 먹어서 보충하는 영양분일까요? 단백질이니까 먹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백질을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콜라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단백질을 먹게 되면 소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탄수화물은 입에서부터 소화가 되죠. 침 속에 있는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있어가지고 녹말을 분해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거죠. 단백질은 위장에서 한번 소화되고 더 작게 부서진 단백질이 소장에서 한 번 더 분해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단백질이 가수 분해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고요. 가수, 노래하는 가수가 왜 등장하죠? 여기서 가수는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물을 더한다는 말입니다. 단백질뿐만 아니라 탄수화물과 지방도 당분과 지방산으로 분해될 때 가수 분해 과정을 거칩니다. 한마디로 물이 꼭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밥 먹을 때 수분 섭취를 적게 하면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적당히 물 마셔야 한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단백질이 분해되어서 아미노산이 되고 아미노산이 체내로 흡수되는 것인데요. 콜라겐처럼 분자량이 큰 단백질은 절대 흡수되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아무리 저분자 콜라겐이라고 하더라도 혈관 속을 막 돌아다니면 혈관이 막혀서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분해가 덜 된 단백질이 혈관으로 막 흡수되는 경우도 있죠. 새는 장 증후군이 있을 때인데요. 장 기능이 약해서 외부 단백질이 체내로 유입됩니다. 단백질로 만들어진 독소나 세균,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혈관 내로 들어오면 면역 반응이 심하게 일어나죠. 이것들이 이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러지가 심하게 발생하기도 하고 식중독에 걸리기도 하고 감염성 질환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또 심하게는 폐혈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콜라겐은 그 자체로 흡수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콜라겐 90% 정도가 흡수되지 않고 똥으로 배출되죠. 나머지가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서 체내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를 위해 먹는 콜라겐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피부까지 도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피부를 위해서 일부러 비싼 콜라겐을 사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피부를 보기 좋게 탄력 있게 만드는 뼈대인 콜라겐은 우리 몸 외부에서 충당하는 물질이 아닙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한데요. 비타민과 콜라겐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어야 합니다. 비타민C를 먹지 않으면 잇몸에서 피가 나는 괴혈병이 생기고 비타민 B를 먹지 않으면 만성 피로가 오고 비타민 A가 부족해지면 야맹증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먹어야 합니다. 조금 열린 마음으로 말하면 콜라겐 식품을 많이 먹으면 그게 분해돼서 아미노산이 되니까 영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걸 너무 비싸게 보충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달걀이나 닭가슴살, 콩, 두부, 우유, 각종 채소만 골고루 먹어도 충분하니까 말이죠. 사람이 나이가 들거나 질병을 앓게 되면 피부 탄력이 떨어집니다. 콜라겐이 줄어드는 것이죠. 이때 우리 몸은 콜라겐을 보충하려고 합니다. 먹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섬유모세포라고 하는 세포에서 콜라겐이 부족한 곳에 콜라겐을 만들어서 보충해 줍니다.
콜라겐을 직접 가져다 심는 것은 아니고요. 섬유모세포가 아미노산을 혈액에서 받아와서 콜라겐을 합성하고 그것을 필요한 곳에 요소 배치한다는 말입니다. 아미노산을 섬유모세포라고 하는 기계에 넣으면 콜라겐이라는 제품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단백질을 먹고 콜라겐을 먹어도 섬유모세포가 일을 하지 않으면 혹은 콜라겐이 필요한 것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콜라겐은 꼭 피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몸 모든 세포에 콜라겐이 필요합니다. 간을 만드는 재료도 콜라겐이고 폐를 만드는 재료도 콜라겐이죠. 콜라겐이 섬유로서 기둥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간 모양도 폐 모양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콜라겐이 정상적으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잘 합성되어서 배치되면 건강하고 탄력 있는 피부, 건강한 간, 건강한 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콜라겐이 필요 없는 곳에 막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필요 없는 콜라겐이 쌓여서 생긴 대표적인 병이 있습니다. 바로 간경화죠. 또 폐섬유화입니다. 우리 피부에 상처가 나고 염증이 생기고 나면 흉터가 생기죠. 그게 켈로이드 피부인데요. 피부 내부에 콜라겐 섬유가 과다 증식해서 생기는 것이죠. 주로 염증이 반복되는 곳에 정상세포가 죽고 그 자리에 콜라겐 섬유가 자라서 빈 자리를 메우게 됩니다. 그것을 섬유화라고 하는데요. B형 간염이나 알코올성 지방간으로 간에 염증이 반복되면 간세포가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콜라겐 섬유가 자라죠. 정상세포는 없어지고 섬유질만 채워지니까 간이 딱딱해져서 간경화가 됩니다. 이런 섬유화는 폐와 신장을 포함해서 인체 모든 곳에 생길 수 있죠. 피부 건강에 콜라겐을 먹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려고 하다가 엄청 멀리까지 왔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약간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콜라겐의 효능이라기보다는 아미노산의 효능이고 정상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굳이 콜라겐 제품을 따로 먹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문제가 되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인데요. 콜라겐이 목표인 피부에 가서 피부 탄력을 살려주지는 못하고 간에 쌓여서 간경화가 되고 폐에 쌓여서 폐섬유화가 되면 안 먹느니만 못한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콜라겐에는 내비게이션이 달려있지 않거든요. 제가 전에 골다공증과 칼슘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칼슘에 눈이 달려서 뼈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이 칼슘만 드립다 많이 먹으면 뼈까지 가지 못하고 쓸개에서 담석이 되고 신장에서 신석이 되고 어깨에서 석회성 근염을 유발하고 혈액 속에 칼슘이 증가하면 동맥경화증이 되는 겁니다. 콜라겐도 마찬가지죠. 피부 탄력을 살리는 콜라겐은 우리 인체가 건강하고 잘 작동하고 있을 때, 염증 반응이 잘 제어되고 있을 때, 혈액순환이 잘 돼서 아미노산 공급이 원활하고 노폐물 제거가 잘 되고 있을 때 섬유모세포에서 알아서 적재적소에 착착 만들어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한 피부를 원할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운동 열심히 해서 혈액순환 살리고 술, 담배 끊고 몸에 해로운 음식 먹지 말고 스트레스 조절해서 자율신경 이상 예방하시고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피부는 저절로 빛이 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